안녕하세요. 보내주신 2025 데이터 인 디자인 수업 자료들, 요약 영상이랑 브리핑 문서 잘 봤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뭘 배웠다 이런 걸 나열하기보다는요, 이 수업이 진짜 주고자 했던 핵심 가치, 그 관점이 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보는 눈,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 수업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도전 과제라고 한다면요. 그 디자인 과정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좀 계산 가능한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코드화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이었어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사용법 배우는 걸 넘어서는 거죠. 아, 네. 그냥 툴 배우는 게 아니군요. 자료에 보니까 디자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뭐랄까 디자인과 컴퓨터 과학을 잇는 다리 이런 건가요? 기존 디자인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용어가 딱 그걸 의미해요. 그 디자인 현장에서 쌓인 어떤 노하우나 직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컴퓨터 공학의 논리적인 부분, 그리고 수치 해석 능력 이런 걸 이렇게 딱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초반에는 데이터 구조나 코딩 기초 같은 거 정말 컴퓨터 과학의 기본부터 시작했어요. 아, 완전 기초부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점, 선, 면 이런 기본적인 기하학 요소들 있잖아요.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제어할 건지 이걸 배우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디자인의 형태 자체를 데이터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 디자인 요소를 데이터로 본다.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다루는 거였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 이런 개념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기본적인 형태를 데이터로 다뤘다면 이제 실제 디자인처럼 막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잖아요. 이걸 좀 차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 디자인할 때 창문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크기, 재질, 비투과율 같은 속성이랑 열리고 닫히는 행위 이런 걸 가진 독립적인 코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객체로. 아하. 네. 이렇게 하면 창문이 수백 개가 있어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수정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디자인 단계를 훨씬 더 구조화시키는 거죠. 와, 복잡한 요소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다루기 쉽게 만드는 거군요. 근데 실제 디자인은 깔끔한 선이나 면, 개별 객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공간 전체의 어떤 복잡한 관계라던가 최적화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건 어떻게 다루셨어요? 자료에 보니까 메시나 그래프, 심지어 AI 같은 기술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공간 자체를 잘게 쪼개서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픽셀이나 복셀처럼요. 이걸 이산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공간이나 사람들 동선 같은 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그래프 구조가 아주 강력해요.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피난 경로를 찾는다거나 아, 네네. 아니면 서로 다른 공간 기능들 있잖아요. 사무실, 휴게실 이런 거. 이것들 간의 최적 배치를 찾는다거나 할 때 이 그래프 이론이 쓰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던 관계들을 시각화해주고 분석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와, 보이지 않던 관계를 드러낸다. 이게 진짜 컴퓨테이션이 디자인에 기여하는 큰 가치 중 하나겠네요. 그럼 AI 기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된 건가요? 예측 같은 걸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 둘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귀 분석 같은 통계 기법을 쓰면요. 특정 디자인 변수, 책문 크기 같은 게 건물 에너지 효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생성 모델 같은 걸 활용하면 기존 디자인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옵션을 탐색할 수도 있죠. 오, 생성 모델까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 접근법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는 결정론적 방식,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규칙대로 결과를 내는 알고리즘이고요. 다른 하나는 확률론적 방식, 이건 약간의 무작위성을 도입해서 좀 예상 밖의 결과를 탐색해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알고리즘을 짜는 걸 넘어서서 그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능력까지 중요했다는 거네요. 자료를 보면 시각화나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정말 전 과정을 다 아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 그 파이프라인을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 복잡한 데이터를 막 생성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각화해서 우리가 통찰을 얻을 거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나 혼자 쓸 게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들도 좀 쉽게 쓸 수 있게 뭐랄까 CAD 프로그램에 추가 기능, 애드온처럼 만드는 방법까지요. 데이터 시각화 원칙부터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까지 좀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결국 이 수업은 컴퓨테이션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요. 디자인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코드로 구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훈련시킨 거군요. 매주 과제가 있었던 것도 실제 프로젝트에 계속 적용해보라는 의도였겠고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실제 문제에 적용할 거냐, 이 연결고리가 매우 중요했죠. 사실 제공된 자료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슬라이드가 거의 1900장이고 모듈도 100개가 넘고 영상 자료도 방대하고요. 그만큼 이 분야가 깊이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수업은 디자인의 어떤 직관적인 세계와 컴퓨테이션의 논리적인 세계, 이 둘을 융합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 상자를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기술 몇 개 배우는 게 아니라 디자인 자체를 데이터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해석하는 능력, 이걸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와요. 디자인의 각 단계마다 어떤 데이터가 숨어 있을까?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명시적으로 꺼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 기존 디자인 과정을 개선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는 거죠. 컴퓨테이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동안 좀 암묵적이었던 지식들을 명시적인 코드로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던 패턴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한번 계속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컴퓨테이션 방법들을 단순히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요. 디자인 과정 자체가 가진 어떤 컴퓨테이션적 구조랄까요? 이걸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디자인한다라고 부르는 그 행위의 본질,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생각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